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오늘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논문 심사 때 제일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논문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논문 심사하시는 그 심사위원들, 요 분들의 심리 상태, 요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심리냐면 이분들이 논문 심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볼까? 요것들을 좀 알고 나가면 논문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알고 심사위원이 적은 아니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선 그 논문 심사 위원들의 좀 성향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 성향을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에서는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간이고 논문 심사를 하시는 위원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이 두 사람에 대한 서로 간의 판단은 어떤 사회성으로 인해서 금방 판단이 되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로 교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거의 뭐 한 80% 이상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성향이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심사위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특히 이제 지도 교수님들 성향이 어떤 성향이 계시냐면 이런 성향이 계세요. 굉장히 학구적이다. 이분은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를 많이 따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즈니스적이다. 그런 분들 계세요. 비즈니스적이고 또 굉장히 또 비즈니스적이다. 좀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성적인 분도 계세요. 감성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학구적이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고 비즈니스적이지도 않은데 굉장히 하여튼 뭔가 좀 아리송하다. 뭐 굉장히 꼼꼼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튀어서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제가 봤을 때 논문 심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학구적인 분들이 가장 좋죠. 이분들은 뭐가 좋냐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심사를 받을 때도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비즈니스적이시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차라리 비즈니스적이라면 이런 분들도 학술적인 차원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될 수도 있죠. 제일 예측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에요. 예측이 잘 안 돼. 이분들은 감성적이라서 어떤 분들이냐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학생은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교수의 그 교수 방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 그냥 무조건 싫어. 뭐 이런 기분에 의해서 또 그때 좀 제가 심한 말이지만 그때 날씨에 따라서도 막 좌우를 받고 그래요. 하여튼 기분에 따라서 너무 좌우를 받는 거. 이런 분들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꼼꼼해. 뭐 오타, 뭐 문법 다 잡아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지적이 돼야 되는데 크게 내용상도 뭐 상관도 없는 부분을 막 다 집어내는 거예요. 막 그런 부분들. 뭐 띄어쓰기를 했냐 안 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게 봐서는 내용상에 큰 지장도 없는 것들을 막 다 잡아내가지고 뭐 선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내죠. 이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누가 심사를 하든지 간에 논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전체 내용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가 이제 서론이고, 자, 여기가 결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여기 연구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증하는 부분,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앞에 나온 이분들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의 성향을 논문심사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뭐 완벽하게 다 아는 것도 좀 힘들죠. 자기 지도 교수님 정도는 저 성향에서 대충 파악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면은 지도 교수님 말고도 저 지도 교수님이 논문심사위원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을 알기에는 좀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자, 기본 베이스적인 차원에서 논문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충실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이 검증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다. 내가 분석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 오히려 그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예를 들어서 연구 설계 부분이 지금 설계 부분에 여기 좀 선택이 좀 뭐가 안 되네. 자, 설계 부분에 이건 다른 색깔로 칠해야지. 노란 색깔로 칠. 설계 부분과 이론적 배경에 연결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다? 연구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지금. 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이제 요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서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논문의 논리 구조를 아셔야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 부분 중에서도 사실은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 앞에 부분이 어떤 이론적 배경 중에서도 학술적인 개념 부분인데, 요 부분이 잘못되었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 부분이 잘못되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요 부분이 잘못된, 자, 요 부분이 잘못된 것에 해당하는 서론이 잘못되었다, 큰일 납니다. 자, 개념 부분이 잘못되었다,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방법이 잘못되었다, 시간만 있다면 괜찮아요. 빨리 방법을 고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이 잘못 적혀져 있다, 요런 부분도 괜찮아요. 자, 요 부분과 좀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검증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시간만 있다면 잘하면 검증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 논의, 시사점, 연구의 한계, 뭐 향후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은 빨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적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지적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 부분과 서론에 해당되는 바로 그 부분, 요 두 부분은 절대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논문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막판 심사 때 지적을 받으면 큰일 나죠. 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가는 좀 문제가 생겨요. 다른 부분들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빨리 수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았다고 해도 뭐 특별히 겁먹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타. 이게 뭐 중요합니까? 문법. 이게 뭘 중요하겠어요?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 줄 바꾸기. 뭐 표나 뭐 그림에서 뭐 선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표현 방법들,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학교 양식 맞추는 문제, 참고 문헌을 적는, 레퍼런스 적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뭡니까, 뭐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백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글씨 크기라든지, 이 폰트죠, 폰트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식적인 겁니다. 어떤 거, 양식적인 거죠. 또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와 관련된 지적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는 요런 거 조금 잘 못했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지적을 할 때 굉장히,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초등학교는 나왔니? 뭐 네가 뭐 돌대가리니? 뭐 별,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해서 학생들을 거의 멘붕에 빠지게 하는 뭐 그런 심사도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학회에서는 학회 논문 투고할 때 심사를 평을 하잖아요. 그 심사평에 이런 모욕적인, 인격 모독적인 그런 평을 하지 말 것을 학회의 규칙으로 아예 집어넣는 학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지적은 나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나와도 뭐 크게 뭐 논문이 뭐 뒤집어졌다, 리젝트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논문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지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아시면, 논문 심사 때 지적을 받더라도 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지적은 내가 어떡하지?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심사를 받으시면 좀 마음의 대처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